네, 안녕하세요. 오수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운동량과 충진량에 대해서 기본 개념 문제를 통해 개념 한 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 1kg의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1m와 2m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운동량을 물었죠. 운동량은 뭐였죠?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네, 질량과 속도의 곱의 값이 운동량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벡터량이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거였죠. 그래서 운동량도 따라서 벡터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km 곱하기 1m/s니까 2km/s 2km/s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죠? A는 우리 우측을 플러스를 하고 좌측을 마이너스를 한다면 A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운동 방향, B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운동 방향, 반대 방향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반대이다. 되겠고, A와 B의 운동량은 같다. 일단은 뭐 계산도 안 하고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은 벡터량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미 방향이 반대이므로 운동량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A도 운동량이 2고 B도 운동량이 운동 크기가 2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량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수평면을 따라 질량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1m/s 속도로 운동하다가 2초 후에는 동일 직선상에서 왼쪽으로 4m/s로 운동한다. 2초 동안 물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처음을 우측 움직인 걸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첫 운동량은 2kg 곱하기 1m/s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보다는 우리가 변화량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했고 2초 후에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4m/s니까 2kg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처음은 2kg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2, 4, 8, 1, 마이너스 10m 10kg m/s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크기를 물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0.5초 동안 작용하여 물체 속도가 6m가 되었다. 0.5초 동안 변화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이냐? 일단은 처음엔 정지해 돼 있으니까 운동량 0이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12. 그래서 0.5초 동안은 12kg m/s가 되겠습니다. 자, F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구하시오. 우리가 충격량 I는 뭐와 같았다 했죠? 어떠한 외력이 어떤 시간 동안 작용한 것과 같고 이것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F 곱하기 0.5초는 운동량 변화량이 12였습니다. 따라서 F는 얼마? 36이 되겠습니다. 24가 되겠습니다. 24 뉴턴. 여기서 단위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초, 요거는
kg 미터 per sec. 그러면은 0.5초로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kg 미터 per sec 제곱. 여기가 질량, 가속도, F는 ma, 즉 한마디로 이게 뉴턴의 단위였죠. 그래서 24 뉴턴 이렇게 단위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a인 수레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mb인 수레 b를 향하여 v0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의 속도를 일단 그냥 v라고 해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은 우리가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일단은 B의 충격량은 B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처음엔 정지에 섰으니까 첫 운동량 0이고 나중에는 MB가 V 속도로 가기 때문에 V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V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를 구하는 거는 이번에 뭘 쓰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걸 씁니다. 충돌 전과 후는 서로 이 상황에서는 서로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충돌 전의 운동량은 ma v0가 되겠고 b의 운동량은 없겠죠. 그래서 충돌 전의 두 물체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v0였습니다. 충돌 후에는 한 질량으로 이동했으니까 ma 플러스 mb 질량의 임의로 잡은 속도 v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v를 구할 수가 있고 v는 ma 플러스 mb분의 ma v0. 자, 여기서 이 v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mb 곱하기 ma 플러스 mb분의 ma v가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 2m인 물체 A와 B가 각각 2v, v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동일 직선상에서 A가 v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B는 속도를 안 알려줬네요. 이해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충돌 후 B의 속도를 물었죠. 그럼 일단 운동량 보존의 법칙. 충돌 전에는 A의 운동량은 요것이고 B의 운동량은 요거였습니다. 충돌 후는 A의 운동량이 요것이고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을 VB라고 한다면 EMVB가 되겠죠. 자, 요거 보면은 4MV고 요걸로 이항을 하면은 3MV고 그럼 EMB가 되겠죠. M을 날라가면은 VB는 2분의 3V다. 1.5V다. 되겠죠. 기억은 맞고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충격량은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나중 빼기 처음. 그러면은 원래 마이너스 MV가 되는데 이것이 크기를 물었으니까 니은도 답이 되겠죠. 자, 디귿.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MV였고 B가 받은 거는 B의 나중 빼기 처음. 그러면 얘는 3MV 빼기 2MV니까 MV가 되겠네요. 작은 게 아니라 서로 같다 되겠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벽을 향해
E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 그림란은 물체 속도를 시간에 나타낸 것이다. 보면 처음서 출발했다가 감소했는데 다시 마이너스다. 그럼 다시 튕겨서 돌아갔다는 뜻이겠죠? 튕겨서 V 속도로 돌아갔다는 뜻이게 됩니다. 자, 그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게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로 한다면 나중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은 마이너스 3mv, 크기니까 3mv가 되겠네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던 질량이 3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0에서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충격량 I는 가진 외부력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6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힘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힘은 F는 ma라는 식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3kg인데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였죠?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3 증가할 때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3분의 2m/s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힘은 2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면 2N 곱하기 6초, 그러니까 12Ns 충격량이 나오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따라 직선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나타낸 것이다. 자, 새로운 그래프네요. 그래서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해보고 갑시다. 운동량, 시간, 이런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볼까요? 기울기는 단위로만 생각해 봅시다. 단위,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단위는 kg m/s였죠. 기울기 단위를 보면 kg m/s 제곱입니다. 요거의 기울기 단위가 뉴턴이었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죠? 한마디로 기울기는 무엇이다? 알짜힘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운동량,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힘과 같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면 1초일 때는 여기죠. 그때 작용 힘의 크기, 기울기 값을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2초 동안 운동량의 변화는 3m/s였으니까 2분의 3 kg m/s 제곱, 즉 2분의 3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3초일 때 힘을 구하고 거기다 질량을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네. F는 ma였으니까 그럼 3초 때 기울기를 구해보면 2초 증가량의 기울기는 6이 증가했네요. 그러면은 3kg m/s 제곱, 즉 3N의 힘인데 요거 F는 ma에서 m이 2kg였으니까 a는 2분의 3 m/s 제곱이 됩니다.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에는 우리가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3에서 9로 증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6, 충격량 크기도 6Nm/s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유리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각각 돌판과 방석에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충돌하기 직전 A와 B의 운동량은 같다. 그쵸? 질량도 서로 같고 질량 같고 그 다음에 충돌 직전의 속도도 같습니다. 왜? 똑같이 자유낙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높이 동안 떨어졌을 때 A와 B의 속도량은 똑같기 때문에 그 곱한 운동량은 같게 됩니다.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충돌 직전의 속도도 같은데 서로 돌판이든 방석이든 도달하고 속도가 0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서로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틀린 거죠. 같다. 디귿에 작용한 충격력은 B에 작용한 충격력보다 크다. 그렇죠? A에 작용한 충격력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충격량 I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돌판에 떨어졌을 때는 그 작용한 시간대가 충격량이 작용한 시간대가 매우 짧겠죠. 그 시간대는 짧다고 생각하고 B, 방석에 작용하는 시간대가 더 길겠죠. 그래서 더 시간대가 긴 요거를 B의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힘과 시간 그래프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였죠? 충격량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충격량은 서로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B의 충격량, 즉 B의 그래프 면적도 SA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밑면의 넓이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는 낮은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밖에 없고 이 최대점을 충격력이라고 하면 FB의 충격력은 여기 위치할 것이고 FA의 충격력은 여기 위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A의 작용 충격력이 더 크다. 답이 되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V제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MV0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와 같죠? 충격량 I와 같습니다. 왜? F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외력의 힘이 어느 시간 동안 작용한 힘 시간을 곱한 값이 우리의 충격량이라고 했죠.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0이다. 맞죠? 넓이가 MV0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힘이 작용한 후 물체 속력은 V0이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물체가 V0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올라갔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 틀렸는데 얼만큼 올라갔을까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가 나중 속도를 V로 한다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죠? 얘도 플러스 방향이고 얘도 플러스 방향 힘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빼기 처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여기 따지면 얘를 이항시켰으면
mv는 2mv0인 거 삭제하면 나중 속도는 2v0가 돼야 됩니다. 자, 물체에 작용한 충격역의 크기는 이것이다. 보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었고 그것이 mv0였는데 충격역의 크기는 시간 나눈 값인데 시간이 라지 t초였으니까 t분의 라지 t분의 mv0 따라서 요거는 답이 됩니다. 자, 11번 충격량과 충격력에 대한 설명이다. I와 F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면 충격력은 충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겠죠. I는 F 곱하기 T였으니까 이게 일정하다면 얘와 요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다음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A와 B의 시간 축에 이룬 넓이가 같을 때 이 말은 뭐였죠? A와 B의 충격량이 같을 때 이런 의미죠. 충격력은 충돌 시간이 긴 B가 더 적다. 그래 되겠죠. 같을 때 FT에서 얘가 같으면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 일정하겠죠. B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B와 같은 원리는 시간이 더 길게 작용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에어백 맞죠? 에어백 운전자가 에어백에 의해서 충격력을 흡수하게 됩니다. 맞고 야구의 타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의 타법은 배트로 공을 땅 치는 게 아니라 치면서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만큼 동안 공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격력을 더 길게 시키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을 더 길게 어떻게? 시간을 길게 해서 공에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길게 하는 방법이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과는 다른 말이고 태권도 경경 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펀지가 있으니까 충격에 이만큼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까? 왜? 충격력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포신을 길게 한 대포 이 대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화약을 빵 터뜨리지만 화약의 힘이 포신 안에 내내 작용하기 때문에 대포의 힘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대포보다는 긴 대포가 이만한 거리 동안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니은과 같은 얘기인가 틀린 겁니다. 자동차 범퍼 또한 시간을 길어서 충격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더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심화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